경성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모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할게요. 나는 아버지 말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관순아,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란다.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본 타반 속에서 살 순 없어요.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꼭 만세 운동을 해야 해요. 저는 3.1 운동을 직접 해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임금님을 조각으로 죽였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경성에서는 만세 운동이 벌어졌어요.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들은 일본 헌병이 아무리 막아도 멈추지 않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밤이 되자 나는 맥동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나는 다음날 만세 운동에 참석할 마을을 봉화를 올리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과 달리 부른 피해자 금세 선봉 우리마다 불꽃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도 어느새 활활 타오르게 뜨거워졌어요. 됐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삼봉 우리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3.1 운동 때 썼던 태극기를 꺼내보았어요.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에서 우리들의 우렁찬 만세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해. 일본 헌병들은 우리나라의 얼굴인 태극기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밤새 쪼그려 앉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태극기를 정석껏 그렸어요. 1919년 4월 1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오네 장터로 달려갔어요. 아오네 장터는 5일에 한 번 열리는 큰 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오네 장터로 몰려들었어요. 이곳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했거든요. 나는 사람들에게 몰래 태극기를 나눠줬어요. 태극기. 오랜만에 태극기를 본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태극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대한독립 만세. 내가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만세를 부르자 사람들이 태극기를 꺼내 높이 흔들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의 만세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어요. 헌병 주제로 갑시다. 헌병 주제 없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잡아 가둔 곳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어서 풀어줘라. 우리들은 헌병 주제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소리쳤어요. 안 되겠다. 총을 쏴라. 헌병 주제소 소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탕, 탕. 일본 헌병들이 총을 쏘았지만 우리들은 물러서지 않고 더 크게 만세를 외쳤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일본 헌병의 총검에 찔려 쓰러졌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가던 어머니마저 총에 맞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세를 부르는데 왜 총을 쏘느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둥겨 안고 소리쳤어요. 일본 물러가라, 일본 물러가라. 총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자 화가 난 우리들은 맨주먹으로 일본 헌병에 맞서 싸웠어요. 우리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전선과 철도도 망가뜨렸어요. 면사무소와 우편국의 서류들도 모두 불태웠지요.
만세 운동은 3월 1일 탁공공원에서 시작하여 전국 방방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어요. 만세를 부르다 죽은 사람만 7,500여 명이나 되었지요. 일본 현병들은 만세 운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뒀어요. 우리 집은 불타버렸고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일본 헌병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심한 고문을 했어요. 나도 모진 고문을 받아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응애, 응애, 감옥에 함께 있던 아기가 울었어요.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는 기저귀를 잘 말릴 수 없었거든요. 아기 엄마는 아기를 안고 쩔쩔 맸어요. 나는 젖은 기저귀를 허리에 감싸 몸에 나는 열로 말렸어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꼭 독립해야 돼. 1920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다시 힘을 모아 만세를 부르기로 했답니다. 대한독립 만세, 내가 만세를 부르자 사람들도 나와 함께 만세 외쳤어요. 일본 헌병은 계속 만세 부르는 나를 고문했지요. 그러고는 나를 깜깜한 독방에 가뒀어요. 나는 독방에서 매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면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길르려면 열심히 배워야 해. 아버지는 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화 학당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이 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쳤어요. 농촌에 사는 여자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거든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대신 저녁을 굶은 적도 있었어요. 그 일이 소문난 전교생이 모금을 하기로 했지요. 그것 때문에 표창을 받은 일을 생각하면 감옥에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아빠 불러. 알았지? 1920년 9월 28일 아침 나는 병든 몸을 간신히 일으켰어요. 파르르 파르르 떠는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지요. 대한독립 만세 나이 19살 우리나라의 독립은 보지 못했지만 나는 내 생애 마지막 만세를 외쳤어요.